안녕하세요. 줄리스 리빙룸 리다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픈 다리 이끌면서 열심히 조금씩 제가 해야 할 일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디언이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나는 건, 여러분 인디언이 있잖아요. 뭔가 신비롭죠. 인디언이란 단어. 인디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던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늑대와 춤을, 이란 영화가 생각나고, 또 그거 있잖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의 라스트 모이칸. 그 음악도 너무나 웅장하고 멋졌잖아요. 그 영화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면서 인디언이라고 하면 참 신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가슴에 각인이 됐었는데, 그 멕시코 중앙 고원에 천년 전에 톨텍 인디언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한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4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 밀폐된 어떤 용기 안에 식빵을 한쪽을 두 군데 그렇게 나눠서 담아 두고, 한쪽에는 계속 사랑한다, 좋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막 욕을 하고 부정적 얘기하고 너 싫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일주일 후에 이 식빵 밀폐된 이 두 용기를 딱 봤더니, 긍정적인 말을 했던 곳에는 식빵이 그대로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곳에서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 우리가 그 식물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톨텍 인디언의 첫 번째 지혜가 이렇답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말라. 말로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제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초등학교 때 항상 저한테 좋은 선생님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가끔은 무섭고 조금은 이렇게 제 마음에도 거부가 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날은 다 이렇게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럽고 자신감이 없지만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고 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노래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너 애가 왜 그런 식으로밖에 노래를 못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애처럼 이렇게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름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성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진성으로 쭉쭉 이렇게 내뱉으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가성으로 불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도 거의 30대 초반까지 노래를 하려고 하면 한쪽 구석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가 험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험담이라는 걸 하고, 댓글 같은 것도 그 비판을 넘어서서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독을 내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독을 내뿜고 독을 내뿜으면서 그런 말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또 제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독을 내뿜음과 동시에 저에게도 그 독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내 기운도 소진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독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 기운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래요. 첫 번째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어떤 우리가 그 상대가 독을 내뿜었어요. 그 내 안으로 스며들겠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문의하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을 전달받기 위해서, 정보를 듣기 위해서 통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그런데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뭔가 감정적으로 막 당한 것 같아. 막 그 어떤 부정적 감정을 막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작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혹시나 이 사람한테 각인되어 있었나? 나 이 사람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혹시나 알고 있나? 에서부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통화로 인해서 나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봐.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은 이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대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상대의 문제이거든요. 상대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 상태였다라던가, 어쩌면 나쁜 마음이었다라는가, 그것이 언어를 통해 전달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독을 내가 내 안에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좀 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상대의 언행으로 인한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남들로 인해 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지혜도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추측하지 말라. 이것도 추측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참 단순한 문장인데, 이것도 정말 깊이 있는 어떤 문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추측을 해요. 쟤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저 사람은 분명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겠지라고 추측을 함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라는 걸 추측하기 때문에 난 또 방어하기 위해서 험담이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또 독을 주변에다가 독을 또 내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측으로 인해서 이 작은 문제를 혼자서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추측을 해버리기 때문에 험담을 하게 되고, 이 추측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너 알아야지? 너 그것도 몰라? 말 안 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등등의 추측으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추측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명쾌한 방법은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진솔하게 한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이 추측을 해버리는 어떤 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 항상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면 후회도 없죠.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남들처럼 해야지,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저 정도는 따라가야지, 이런 최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지 못한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길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남들 흉내 내지 말고, 남들 잘한 것 따라하지 말고, 남들 훌륭하게 한 것 그거 막 뒤따라가려고, 부러워하면서 뒤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소재, 내가 가진 어떤 역량만 정직하게 표현해 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해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정말 먹은 그릇들이잖아요. 그 그릇 하나하나에는 나름의 얘네들도 존재 가치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동력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예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어떤 작은, 제가 그렇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소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그 시간에 충실하게 되고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즐겁고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오더라. 저는 나아가서 그 생각까지 해요. 나 진짜 내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톨스토이가 왜 노동을 찬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나 카레니나 읽으면 거기 레빈이란 인물을 통해서 노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톨스토이가. 그 톨스토이도 그랬었지. 그리고 19세기의 사람들, 20세기의 사람들 참 그 아날로그적으로 얼마나 이 노동이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최선을 정직하게 다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 자신한테도 당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톨텍 인디언 1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 4가지 지혜가 가슴에 와닿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4가지 지혜는 제가 왜 그 유튜브 밑에, 영상 밑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4가지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4가지 보시고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줄리스 리빙룸 이다혜였습니다. 안녕.